안녕하세요. 인체연구소 김한준 한의사입니다. 어지럽다고 해서 다 이석증이 아니고 여러 원인과 분류가 있다고 이미 지난 영상에서 모두 말씀을 드렸죠. 오래된 현운, 잘 낫지 않는 만성적인 어지럼증은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미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에서 현운의 원인과 치료법을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지럼증, 현운을 한의학에서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리고 각 분류별로 어떻게 치료하고 정리해놨는지 동의보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을 동의보감에서는 현운이라는 단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운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 인구의 15% 정도인데요. 여성의 빈도가 남성보다 2배가량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현운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거의 1년에 80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동의보감에서는 현운을 원인에 따라서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동의보감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의보감의 특징은 실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지 현대의학적으로 유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풍운입니다. 정리해보면 풍운은 시각, 미각, 그리고 두피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서 어지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면부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것은 3차 신경에 염증이 생겼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한의학적으로 풍과 열이라고 하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지럼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3차 신경염 뿐만 아니라 뇌의 신경염 중에 하나인 전정신경염이 동반된 증상이 풍운과 매칭된다고 볼 수 있어요.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감기 걸린 것과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겠죠.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 주로 염증을 억제하는 약재들을 사용하는데요. 강활이나 독활 같은 약재들이죠. 혈자리로는 아무래도 안면부의 질환이기 때문에 수양명, 대장경을 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귀로 가는 삼초경, 그리고 소장경의 혈자리들을 쓸 것 같습니다. 합곡이나 곡지, 그리고 외관, 지구, 후계 등의 혈자리들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바이러스 감염은 숙주인 사람의 면역력이 낮아졌을 때,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로 많이 피곤할 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푹 쉬고 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풍운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의학에서 열이 나오면 염증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혹은 여름에 너무 더워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여론에서 실제로 열이 나고 갈증이 심해지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증에 의한 어지럼증이기 때문에 전정신경염이 당연히 포함되고요. 이전 영상에서 뇌 림프액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염증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염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메니에르 증후군의 엔세이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치료법과 일치합니다. 여론은 실질적으로 염증이 굉장히 심할 때를 말하는 거죠. 풍운과 마찬가지로 소염작용이 있는 약재들이 들어가거나 석구, 대왕 같은 약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자리는 열이 심하다면 손끝, 발끝에 있는 혈자리들을 자극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경혈학 책을 보면 손, 발끝의 혈자리들, 십선혈들은 급성 열성 질환에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푼의 경우에는 뇌 림프액의 증가에 따른 어지럼증의 병리, 메니에르 증후군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처방이 궁출탕이라고 나오고, 다른 서적에서는 오령산이나 텍사탕과 같은 처방들을 사용하는데요. 이 처방들은 한의학에서 이뇨를 시키는 약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방에서 메니에르 증후군의 이뇨제를 사용하는 것과 매칭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의학적인 담음의 정의는 히스타민 반응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담음이 체내에 있으면 어지럼증 뿐만 아니라 두통, 두근거림, 불면증, 속쓰림, 미식거림과 같은 전신적인 알러지 반응, 염증 반응을 나타냅니다. 담음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염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뇌 림프액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인 메니에르 증후군과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적인 멀미도 담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멀미할 때 귀 밑에 묻히거나 혹은 멀미약 드시잖아요. 그게 모두 항히스타민제의 계통입니다. 아까 담음은 현대의학적으로 히스타민 반응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두통을 동반한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두통과 어지럼증이 같이 있는 경우도 다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으로 중추신경계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어지럼증과 두통이 동반되는 거죠. 다문이 있을 때 쓰는 제일 유명한 처방은 반화백출 천마탕이에요. 그리고 담음은 기본적으로 위장관에서부터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소화기를 잘 치료해야 합니다. 침 치료는 당연히 복부와 다리 쪽에 있는 혈자리들을 치료해야겠죠. 한의학에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칠정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기후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 어지럼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민성 어지럼증이라고 봐도 되겠죠. 한의학에서는 병리구조상 이렇게 칠정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체내에 담음이 발생해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칠정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풀어주는 혈자리들의 침치료를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을 처방합니다. 대표적으로 시오서간산이라는 처방이 있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약재가 저 개인적으로는 시오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트레스를 이완시키는데 굉장히 주요한 약재입니다. 침 치료를 할 혈자리로는 다리에 있는 담경과 위경을 많이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조건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 걷기나 달리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항우울 효과도 있고 스트레스를 이완시킨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양방 내과학에서는 어지럼증의 주된 원인을 모두 피로, 영양 부족, 노화, 혈액순환의 부족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실제로 혈액순환 장애 요인으로 연령의 증가, 그리고 신체 컨디션의 저하, 영양 섭취의 불균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동의보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모두 허증으로 해석할 수 있죠. 동의보감에서는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기허증, 혈허증, 기혈양허증, 신허증 등등 다양한 허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의 유병률을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점은 나이가 들어서 양기가 쇠함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발병한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사실 이럴 때 보약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보약은 한의학의 치료법 중에 하나인 보법을 대표하는 처방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무 때나 처방받아서 먹어도 되는 그런 개념의 약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치료제의 개념인데 보약이라고 하면 그냥 다 몸에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동안 어지럼증에 관한 내용들을 원인별로 분류를 하고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약을 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의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환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